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수치 데이터 중에서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BARCH와 SIBSP. 이건 뭐죠? 부모 자식 관계라 그랬죠. 배에 같이 탑승한 부모와 자식의 숫자들, 그리고 형제, 배우자. 배에 같이 탑승한 형제, 배우자의 숫자들을 표현하는 컬럼입니다. 그럼 이 컬럼도 수치 데이터니까 저희가 한번 이제 그래프 그려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놈은 이산형 데이터죠. 그래서 딱 이제 뭔가 딱딱 떨어지긴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지만 역시 얘도 수치 데이터긴 하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한 가지,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가족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펴보시면은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무조건 다 시각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시다가 이거 두 개는 병합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두 개는 합쳐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 데이터는 쪼개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특성공학이라고 합니다. 특성공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컬럼들 안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추출한다든지 아니면 컬럼끼리 붙여서 새로운 뭔가 의미 있는 컬럼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특성공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공학으로 부모, 자식과 형제, 배우자 이 두 개를 더해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새로운 컬럼 하나 탄생을 시킬 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포함해야 되니까 나를 포함해서 1까지 같이 넣을게요. 부모, 자식 숫자, 형제, 배우자에다가 1을 더해서 가족이라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내는 특성공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인에다가 패밀리 사이즈라고 할까요? 패밀리 사이즈. 그럼 트레인에 부모, 자식이죠. 부모, 자식 숫자 더하기 형제, 배우자 숫자 더하기 1 하시면 패밀리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또 어디에 해주면 돼요? 우리 테스트 데이터에도 똑같이 해주면 되죠. 항상 우리 전처리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나중에 분석하실 때, 머신러닝 분석하실 때 탈이 없어요. 여러분 오타가 자, 그러면 이제 패밀리 사이즈를 만들어 봤어요. 그럼 저희가 패밀리 사이즈를 한번 시각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숫자별로 어떻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카운트 플롯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꼭 이제 그래프를 그리실 때 막 뭐에는 뭐를 뭘 써야 된다, 범주형에는 카운트 플롯, 연속형에는 바이오널 플롯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그래프들 그리면 되는데, 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데이터는 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숫자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 플롯으로 한번 세볼게요. 그래서 X축에다가는 우리 패밀리 사이즈, 가족의 숫자를 한번 넣어보고요. 역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살았냐 죽었냐, 이게 우리 관심사죠.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짜잔. 그러면 이제 가족의 숫자별로 뭔가 특이점을 좀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이제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혼자 탑승한 사람들 보시게 되면은 죽은 사람의 비율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혼자 탑승했으면 죽은 사람 비율이 많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생각을 해보면 혼자 있으니까 누군가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많이 죽었을까요? 그래서 죽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2명, 자신을 포함해서 부모, 자식이나 형제, 배우자 숫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산 사람이 조금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깨워줬을 수도 있고요,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명, 마찬가지로 산 사람이 좀 더 많고요. 4명, 산 사람이 좀 더 많아요. 그리고 5명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사람의 숫자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눈에 경계선이 보이시지 않나요? 어떤 경계선이 보여요? 죽은 사람의 비율이 많은 경계선, 그리고 산 사람의 비율이 좀 더 많았다가 다시 죽은 사람이 많아지는 경계선, 이게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 이런 수치 데이터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되게 디테일하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범주형 데이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값들이 나올 수 있는 값이. 근데 이런 수치형 데이터들은 우리가 좀 구간을 정해서 보시면 인사이트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혼자 온 사람, 그리고 2명에서 4명, 그리고 5명 이상,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온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좀 더 많고, 2명에서 4명 정도의 규모의 가족은 산 사람들이 좀 더 많고, 5명 이상의 좀 사람이 많은 가족은 오히려 죽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또 패밀리 사이즈를 구간을 정해서 범주형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업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비닝 작업이라고 불러요. 비닝 작업.
어떤 이런 연속적인 수치 데이터 있죠? 수치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구간 데이터로 변경하는, 즉 범주형 데이터를 변경해주는 이런 작업을 저희가 비닝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저희가 한번 코드로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다 인사이트 좀 적고 코드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한 명일 때는 죽은 비율이 높고 2명에서 4명일 때는 산 비율이 높고 5명 이상은 죽은 비율이 높다. 자, 그럼 이걸 이제 구간을 설정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잘라낼 수 있는 함수로는 컷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컷을 사용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3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 첫 번째, 내가 잘라내고자 하는 구간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자르고자 하는 구간 정보. 두 번째, 내가 자르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위에 있죠. 패밀리 사이즈라고. 그 다음 세 번째, 잘랐을 때 그 구간에 대한 이름을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라벨즈라는 거에다 담아 놓을게요. 자른 구간의 이름. 네. 자, 그럼 이제 구간 정보를 넣으실 때는 저희가 숫자를 써줘야 되는데 얘가 조금 특이해요.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구간은 1명일 때죠. 1명.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 대한 시작과 끝 정보를 넣어줄 겁니다. 근데 시작과 끝 정보죠. 그러면 시작 정보는 요 숫자보다 클 때라고 인식을 해서 끝 정보는 요 정보까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니까 1이죠. 그래서 1부터 1까지, 즉 1명을 나타내는 구간 정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명부터 4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요 1이라는 게 구간의 시작이 되고요. 뒤에 요게 끝 정보가 됩니다. 그럼 아까 보셨듯이 시작 정보로 갈 때는 얘보다 하나 크게 생각한다 그랬죠. 그럼 얘는 2명에서 4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명 이상의 정보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시작 정보가 되고 얘가 끝 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5명 이상인데 가족이 뭐 20명까지는 안 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게 시작, 요게 끝이 됩니다. 그러면 5명 이상부터 20명까지 라고 해서 총 3개의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구간 정보를 적을 때는 이렇게 2개씩 묶여서 구간 정보가 만들어지는데 시작 정보, 구간의 시작은 하나 클 때부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1부터 1까지, 즉 1명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부터죠. 2부터 4까지 구간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얘는 4보다 1 큰 거니까 5죠. 5부터 20까지 이렇게 총 3개의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저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각각의 이제 구간에다 이름을 지어볼게요. 혼자 온 사람은 alone 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2명에서 4명까지는 small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5명 이상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large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구간 정보, 자를 구간 정보와 변경될 이름을 만들어 놨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판다스의 컷을 이용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family group이라는 컬럼을 새로 추가를 할 겁니다. pandas.cut. 그럼 여기다 3가지 정보를 넣어주면 돼요. 먼저 내가 자를 데이터. 그럼 저희는 train에서 family size를 기준으로 잘라줄 거죠. 이 데이터를 자르겠다. 그리고 내가 자를 구간에 대한 정보를 bins라는 속성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잘랐을 때 나오는 구간의 이름을 labels라는 거에 넣어주시게 되면은 우리 train에 alone, small, large로 구분되는 family group이라는 컬럼이 추가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헤드, 상위 5개만 보는 거죠. 저 끝에 가시면 여기 보면 저요. family group이라고 잘 들어갔죠. 그래서 형제 배우자의 숫자, 그리고 부모 자식의 숫자가 1,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1, 자기 자신까지 하니까 2죠. 그러니까 small, 소규모 가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안 탔어. 그리고 저희가 플러스 1 했으니까 혼자죠. 혼자니까 alone이라고 표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family size 특성 공항을 통해서 새롭게 컬럼을 만들어냈죠. 이 family size라는 걸 만들었고 그 family size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발견해서 다시 family group이라는 범주형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었어요? 비닝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런 수치 데이터를
구간을 정해서 다시 범죄형 데이터로 바꿔주는 작업. 그래서 오히려 구간 데이터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인사이트를 좀 더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테스트 데이터도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죠. 그럼 테스트 데이터도 구간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요 패밀리 그룹 한번 시각화 해볼까요? 카운트 플러스로 한번 해볼게요. 패밀리 그룹을 X축에 넣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숫자를 넣어서 그러면 어때요? 우리 아까 구간 나눴던 것처럼 정보가 이제 눈에 띄죠? 혼자 온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작은 규모의 가족은 산 사람들이 좀 더 많고 그리고 대규모의 많은 인원 5명 이상의 가족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또 죽은 사람이 많은 형태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성 공학을 통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컬럼을 도출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우리 머신러닝 모델한테 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머신러닝도 이걸 보면서 요 세 개의 각각의 차이를 보면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고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수치 데이터 시각화하고 잠깐 특성 공학 해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텍스트 데이터 다루는 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